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까 저 인사 안 드렸던 클라우드 아카의 박홍기 매니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먼저 인사 좀 하고 본인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박홍기입니다. 네네. 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오늘 판교에서 네. 택시를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제 눈이 많이 왔다 보니까. 네. 전철 타고 왔어야지.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미에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은 저도 컴퓨터 전공했고 그다음에 IT 쪽 하다가 제가 이런 방송 플랫폼으로 사업을 16년 전에 하면서 아무도 방송을 안 하길래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도 하게 되고 컨텐츠도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십몇 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요즘은 또 컨텐츠의 시대, 미디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어떤 마케팅이랑 세일즈랑 같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접목시킨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처럼 이제 그 IT 기업에 있는 분들도 그분이 여기 세 분처럼 마케팅에 계시건 아니면 세일즈에 계시건 아니면 기획부서에 계시건 아니면 또 기술부서에 계시건 어떤 간에 뭔가 지금 PD 같은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것을 굉장히 그 이펙티브하게 전달하는 요즘 유튜버처럼 이제 그런 그가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공유하고 그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걸 한번 실험적으로 요번에 한번 그 이 세 분이랑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자, 어떠셨어요? 세 번째 그때 우리 1시간 40분 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게 제가 큐레이션 한 건데 네. 어떠셨어요? 보니까. 영상을 사실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오늘 방송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확인은 하고 왔는데 사실 또 그때는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답변을 못한 것도 있고 돌이켜 생각하게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구나. 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오히려 좀 배우는 제가 시간들이 홍대님 제가 분량 만들어 드렸어요. 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 다음번에 하면 본인 회사에서 네.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나 또 아니면 고객분들 막 모셔놓고 네. 만약 본인이 이렇게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해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MC를 해서 네, 햄질하건 한다면. 네. 일단 제가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네네. 저희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저는 항상 카메라 뒤에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번 카메라 앞에서 보니까 제가 한번 MC를 하면서 같이 내용을 제가 알잖아요. 저희 네네.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아무래도 보다 저희 엔지니어 분들이니까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사전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풍부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웨비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위험한 괜히 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 분들 양성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던 것도 네네. 같고. 네. 최양님이 제가 요번에 이렇게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제 동영상을 많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네네.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잘렸거든요. 그런데도 분량이 상당한 걸 보고 말이 좀 많은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지금 다시 보니까 어쨌든 그날 저희 4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좀 같은 마케터로서의 도움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뭔가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슈를 던지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약간 추상적인 조금 개념이기도 하지만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Q&A 같은 걸 진행하더라도 저희의 실제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좀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부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실질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B2B 마케팅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사실 B2B 영업 그건 꽤 나옵니다. 그건 저도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 B2B 마케팅 쪽에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요즘 이렇게 현업에 있는 마케터들이 진짜 자신의 고민 얘기하고 이런 컨텐츠는 없어요 거의. 이렇게 굉장히 내가 보기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자꾸 오픈해가지고 그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박유민 이제 어땠어요? 이거 해보니까. 아까 못 봤죠? 한 거 못 봤죠? 보면서 왔습니다. 보면서 왔어요. 네, 역시 뭐 보면서 좋은 왔는데. 세상이구나. 어땠어요?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말을 막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막 보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했는데 그게 네.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왜? 네? 왜? 좀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 의견이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이렇게 촬영한다는 게 부끄럽고 그리고 좀 더 전문가 분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요. 재밌어서 특히 한쪽에 뭐야? 도와주세요. 그건 너무 내가 이 큐레이션 하면서 이게 사실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저 오늘 저 20분 저거를 굉장히 좀 예능같이 편집할 수 있는데 우리도 좀 연말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도 아니고 해가지고 사실 저걸 좀 미디어 쪽에서 더 했었으면 굉장히 좀 더 예능같이 나올 수도 있는 컨텐츠였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내가 뭐 요거 느낀 게 꼭 연예인들이 뭐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해야지 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어떤 전문성 있는 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캐주얼하고 소프트하게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저는 그거를 좀 봤어요. 이번 하면서 느낀 게. 자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오는데 염재영님은 처음에 이제 SQL이 원래 Sales Qualified Lead인데 그죠?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사실 엔지니어 쪽에서 기술 쪽 하신 분들은 SQL이 데이터베이스 SQL로 MS SQL 그래서 그건지 알고 데이터베이스 얘기하고 들어오셨다고. 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업계에서 마케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마케팅 업무를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이런 플랫폼화를 가속하는 장애 요소이면서 가장 절실한 필요사항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마케팅 플랫폼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런 플랫폼화를 가름하는 장애 요소. 너무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그 마케팅 플랫폼이 있습니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 플랫폼이? 마케팅 플랫폼이 되게 거창한 건데 그죠? 네, 마케팅 플랫폼. 우리가 다른 것들은 요새 뭐 플랫폼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플랫폼이고 그런 식으로 이런 B2B에 있는 분들이 이 플랫폼처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단일 솔루션은 있지만 어떤 플랫폼의 개념 그런 게 있는지. 뭐 세일즈포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일즈포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라 해서 이제 캠페인 그러니까 EDM 캠페인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리드가 이제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클로즈 되는 것까지의 이 프로세스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요직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사실 그런 좀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마케팅 툴 아니면 통합 툴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 툴이 아니고 통합 툴이라고 한다면 가로막는 장애 요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차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내부적이나 하면 윗선에 이제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 저분 질문 너무 그러지 말고요. 일단은 저 이소님도 코멘트 주셨는데 마케팅만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 없지 않나요? 이렇게 코멘트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해요. 어떤 B2B 우리는 오늘 이제 B2B 마케터들이 B2B 쪽 하는 분들이 다 들어온 거니까 지금 이제 B2B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그런 게 앞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처럼 그런 이제 정말 B2B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 회사에서 뭐 솔루션 같은 거 안 쓰고 그런 플랫폼이 근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마케팅 행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퍼포먼스 요즘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퍼포먼스 체크까지가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과정에 사용하는 마케팅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청을 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소팅하는 작업에서부터 초청을 하고 끝나고 나서 다 시스템에 업로딩을 해서 파이프라인 체크하는 것까지 그 과정에 사용되는 마케팅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툴마다 서로가 싱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체킹이 되지 않는다거나 리포팅을 하는데 여러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잘 클렌징이 되지 않아서 좀 관리가 어렵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싱크가 돼서 하나의 플랫폼화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실 결과를 좀 더 그 클리어한 결과 형식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게 사실 또 리뷰를 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향상시켜서 다른 택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다른 이제 기획 단계를 하거나 플래닝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거고 가지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아직 좀 보고 있지는 그런 서비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또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플랫폼에 대해서. 저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게 저는 이제 AI도 AI지만 이제 RPA라고 해서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사무적인 자동화를 그러니까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이 얘가 이제 뭐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메일을 긁고 와서 그거를 엑셀에다 집어넣고 지가 스스로 어느 사이트에 사전 등록한 다음에 또 메일도 뿌려주고 메일을 받나 한번 체크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하여튼 이런 일련의 어떤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해야 했던 일들을 이것저것 했던 일들을 얘가 다 해주는 그것이 저는 이제 어떤 지금 마케팅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런 거와 같이 접목이 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홍 매니저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얘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되면 그러면 마케터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세상에 오면 마케터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범위의 문제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로봇 관련 얘기는 어저께 제가 IDC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제 FOW라고 그러더라고요. Future of Work라고 사람의 지금 사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하는 건데 범위의 문제예요. 그 부분도 마케팅의 정의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건데 마케팅은 정확하게 그냥 그 단어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판매와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기획 단계부터 판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플랫폼 아까 지금 질문자 중에 한 분도 ERP나 뭐 SCM, CRM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영업 관리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막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최종님께서요.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정성적 평가도 포함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성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정확하게 그냥 반으로 잘라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썼는데 뭐 1,000만 원 썼는데 그 중에서 리드가 뭐 100건이 발굴됐고 그 중에서 퀄리파이 리드 그러니까 실제로 연락하고 검증이 된 리드는 몇 건이었고 이런 숫자에 자꾸 매몰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제 필요한 마케팅에 대한 고민 없이 자꾸만 이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정성적 평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좀 정량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액티비티를 했을 때 만약에 EDM 캠페인이나 이런 걸 보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 메일을 몇 번씩 읽으셨는지 뭐 이런 고객들은 이제 관심 고객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따로 케어하는군요. 솔루션 사업팀이나 저희 이제 각 사업팀이나 아니면 영업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 행사에서 이런 관심 고객 명단을 추려졌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관심 고객에 대해서 영업 활동을 한 이후에 물론 그게 딜이 클로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지금 영상에는 잘렸지만 사실 B2B 마케팅의 B2B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구매 의사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고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조금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다, 가격이 안 맞는가 이렇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딜 클로즈가 안 됐다. 그런 문제 때문에 딜 클로즈가 안 됐다고 해서 마케팅 활동이 잘못된 그렇죠. 거다. 그걸 정량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활동인데 사실은 이런 고객은 현재 단계에서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계속 우리가 기회를 포착할 수 타이밍이 있는 안 맞은 거지. 왜냐면 이게 B2B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버짓이 있어야 돼. 버짓 것을 마케팅에 만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현업부서나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케팅 활동 했던 걸 가지고 현업부서랑 계속 소통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 활동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를 정성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네, 좀 네. 말씀을 드렸던 네. 거고요. 자, 장공리님께서요. 행사가 끝나고 수집된 리드를 가지고 어떻게 영업 기회를 만들어내시나요? 예를 들어 아웃바운드 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 행사에서 발굴된 그 리드를 영업 기회로 창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행사할 때마다 명함 많이 받고 막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게. 네. 저거 어떻게 하세요? 세 분 다 행사는 하시잖아요. 네. 홍대님 어떻게 하세요? 뭐 저희가 큰 행사를 참가를 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 수집된 리드를 대상으로 사실 현장에서 뭐 서베이 같은 걸 진행을 하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데모 참여를 하셔가지고 궁금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다 컨설팅 요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척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업분들께 바로 전달을 드리고요. 네. 근데 그 이외에 수집된 그 리드들은 사실 영업분들께서 바로 이렇게 터치하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리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링이나 추가적으로 저희 쪽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이제 전달 드리면서 어느 시점에 사실 보여주는 액티비티들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캡처가 되거든요. 이메일을 계속 읽으신다거나 네네. 저희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신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리드가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또 그런 경우에 또 영업분들께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아웃바운드 콜도 되면 되게 좋은 건데 요즘은 일단은 전화 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맞습니다. 네. 많이 느껴요. 네. 작년에 전화했을 때하고 토크화이팅 사실 뭐 파는 회사도 아닌데도 네. 작년에는 회원들이 뭐 전화 걸면 저희 직원이 걸면은 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했는데 요즘 올해부터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체감이 도로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일단 전화 받는 거는 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고객이 이제는 뭔가 주도권 잡으려는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푸시당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박규민 씨 혹시 뭐 여기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쿠폰을 나눠준다든가 네.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식의 행사를 진행을 해서 트라이얼 고객으로 전환된 분들에 한해서 그 산업군에 대한 이용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클라우드 아이클을 사용하면 네.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고 당신들의 뭐 비용을 줄여주고 그리고 매출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사례에 관련한 뭐 EDM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문자를 조금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거를 바로 저희 고객센터에서 상담으로 진행을 해서 유료로 전화를 하는. 제가 사실 편입니다. 오늘 저도 네. 이제 오늘 이 웹이나 요거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저도 너무 바빴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 제 다른 것 때문에 엄청 바쁘다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의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저도 아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림을 좀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리고 물론 우리 EDM이 나갔지만 회사에서 보내는 EDM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진짜 출근하면서 1시간 있잖아요. 전철 안에서 1시간 동안 제가 카톡을 그동안 저랑 카톡을 했던 사람 근데 IT 쪽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카톡을 내가 보냈죠. 근데 좀 잘 압축해서 잘 보냈어요. 내가 보냈더니만 답신이요. 제가 1시간 동안 카톡을 보냈거든요. 56분이 답변을 해줬어요. 네, 굉장히 높게 그 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자가 뭘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거 카피페이스트하지만 안녕하세요 최 과장님은 써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웹 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어노니머스로 했다는 느낌 팍 들으면은 일단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1시간 동안 전 ROI가 높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죠? 키맨한테 보였는데 그렇게 뭔가 했다는 것은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B2B라는 게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휴먼 테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컨텐츠를 좀 잘 믹스해 가지고 휴먼 테크랑 같이 합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오늘 제가 1시간 오면서 카톡을 하면서 느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례를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잔디라는 요즘 스타트업 네네 아시나요? 있죠. 네네 알아요. 그 잔디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각
고객들마다 매니저가 담당이 돼요. 지정 매니저라고 네네. 하는데 매니저가 아닐 수도 있죠. 컴퓨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박홍기님 여자 매니저, 남자 매니저. 여자 매니저죠. 오늘은 뭐 오늘 잔디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고객님에게 굉장히 이로울 것 같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저를 터치해 주는 거죠. 계속. 네네. 네. 마치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그리고 1대1로 너의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메일이 너무 재미있고 신박하면서 이걸 안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고객사를 봇 같다, 봇.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렇죠.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레이 윤님께서요. 아주 그냥 아주 스타일이 좋습니다, 레이 윤님. 네. 기업 내 마케팅 조직에 수립된 전략을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수립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기업 마케팅 전문가분들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면 이런 전략 큰 것들은 아무래도 최 과장님은 조직도 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없나요? 뭐 흔들리는 경우는 없었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흔들리는 경우가 없죠. 네. 왜냐면 저희 마케팅, 지금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네, 마케팅 네? 그렇죠. 지금도 흔들리고 계세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뭐 마케팅 활동이 이제 돈 쓰는 부서고 이제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활동할 때 행사 하나 할더라도 마케팅 주관해서 행사하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행사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렇죠.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모객하시는 분들 뭐 그런 아까 말했던 저희가 메일 뿌린다고 해서 저희 정말 중요한 행사에 안 오십니다. 그렇죠. 네, 저희 또 세일즈분들이 퍼스널 터치를 감히 해야지 사실은 또 저희 세미나에도 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논의 과정이 다 있고 다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안 흔들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수립을 전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인데요. 사실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좀 내부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들과 최대한 많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쪽도 뭐 계속 퍼스널 터치 얘기가 나오는데 메일 하나 받아거나 뭐 문자 하나 받아가지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메일 자체 내에 내부 이해 관계자들한테 자신의 마음 그리고 왜 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이거는 좀 그쪽에서 어셉트를 안 할 것 같은 일도 네. 유관부서에서 그냥 할게 내가 바쁘지만 할게 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쉬운 일에도 불구하고 메일 하나 떨러 보내면은 안 됩니다 회신이 오기도 하고 오케이. 네. 내부도 휴먼 터치 어차피 내부가 휴먼 터치가 더 중요해요. 더 그죠? 중요하죠. 네. 네. 요즘은 근데 내부를 너무 이메일에 의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요즘 또 네. 스마트 오피스는 하다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자, 김지호님께서요. 마케팅에서 왜 ing가 붙었는지 혹시 뭐 이것에 대해서 마켓에 들어가는 활동이니까 활동? 이제 붙은 거죠. 예. 네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케이. 예, 예. 네네. 뭐 괜찮아요. 전화림님은 DB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EDM이나 전시회 참여 등 기존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새로운 DB를 얻을 아이디어가 뭐 없을까요? 토크 IT가 있습니다. 네. 자, 지정우님 영업 실적은 과거의 자료이고 예측과 리드 발굴은 미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간에 이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케팅, 시장 분석 후 예측 기획이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구성 시스템이 궁금하고 이런 종류의 가이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침묵이 흐르네요. 네, 너무 좀 거시한 것 같아서. 네, 네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 B2B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앞으로 저는 굉장히 좀 발전할 것 같아요. 좀 진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자, 훌떡 뭐 시간이 또 금방 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는 거죠. 첫 번째 세션. 네. 네.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얘기들이 들으시는 분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쨌든 질문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확 이제 와닿는 거는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 저희 회사에 적용하려면 담당자들의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회사를 가장 잘하는 거는 직원들이고 그 직원들이 좀 여러 종류의 참고 자료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자기 회사에 맞는 마케팅 활동 그리고 마케팅 성과 분석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저와는 조금 많이 상반되는 그리고 많이 다를 수 있는 대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글로벌 기업에서 현업에 재직 중인 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랑은 좀 많이 다르고 저랑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좀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고객들을 터치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이 여기서 마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세션 30초 뒤에 두 번째 세션 제가 그동안 이제 2년간 여러 가지 컨텐츠 마케팅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요. 그런 끝에 제가 현재까지 제가 내린 저의 어떤 관점이나 어떤 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